지난 1일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생 390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학생이 3만 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학교 폭력은 줄었지만 교실 안에서 발생하는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실태,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 보신 내용으로는 어쨌든 네. 학교 폭력이 줄어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월에 교육부에서 학교 폭력 실태 조사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초등학생에서 이제 고등학교 학생까지 네.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그 분포도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지난해 1.2%에서 지금은 이제 0.9% 답변한 학생 중에 네네. 0.9%니까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좀 줄었죠. 네. 그래서 줄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이제 많은 학생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문제의 심각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네. 아직도 숫자로 보면 약 3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많은 학생들의 학교 폭력의 피해자라는 점도 아주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요. 이 학교 폭력의 피해 그 유형을 보면 폭력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언어 폭력도 있고 네네. 또 은근히 또 따돌림을 하는 그런 집단 따돌림도 있고 네네. 또 집단 따돌림을 흔히 왕따라고 해서 뭐 반 학생이 한 학생을 전부 따돌리는 전따도 있고 네네. 또 뭐 반 학생 중에 반이 따돌린다고 그래서 반따라고도 하고 아. 그리고 또 은근히 따돌린다고 해서 은따라고도 하고 네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그 집단 따돌림도 있고 네. 또 실제적으로 그 신체적인 접촉에 의한 그런 폭력 피해자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 지금 언어 폭력이 35.3%로 제일 가장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른바 집단 따돌림이 왕따가 지금 16.9%쯤 되고 신체 폭행도 11.8%까지 될 정도로 상당히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봅니다. 언어 폭력이 가장 많다고 하는 건 뭐 사실이고요. 네. 또 특히 물리적인 매를 맞아서 폭력을 당하는데 네. 물리적인 매는 상처는 금방 없어지지만 네. 마음에 남는 상처는 더욱 오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어쩌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예, 보통 이제 뭐 신체적 폭력은 금방 또 잊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언어 폭력은 아주 지속적으로 있고 또 신체 폭행보다도 훨씬 더 그 피해가 큽니다. 네. 그 후유증도 아주 크고요. 그래서 이 언어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이 남기는 상처가 매우 큰데 그 예를 들어서 보자면 그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어 네. 폭력에 그냥 단순히 욕만 하면 되는데 그 욕을 할 때 부모님에 대한 욕은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었다. 그 지난번에 그 대구에서 한 학생이 결국은 이 폭행 집단 따돌림에 의해서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는데 그 유서에 보면 나를 욕하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있는데 네. 내 부모를 모욕하고 내 부모한테 욕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또 성적인 이런 모욕도 많이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언어 폭력이 신체적인 폭력보다도 후유증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 세상에는 SNS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왕따, 언어 폭력도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지금 이제 언어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이 그동안은 이제 서로 만나는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만났다가 헤어지면 그러면 그 폭력의 피해로부터 일단 벗어났습니다. 잠시라도. 근데 이제 SNS 상에서의 언어 폭력은 서로 헤어져서 집에 가서도 SNS로 계속 갖가지 뭐 욕설도 들어오고 뭐 왕따도 할 수 있고 또 집단 따돌림 현상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을 벗어났고 시간적 개념도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마치 개목걸이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SNS 상의 폭력이 지금 새로운 신종 폭력이라서 이 점에 대한 문제는 정말 더 심각해졌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조사에서 나온 수치는 아마 정말 최소한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아마 대답을 안 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다고 여겨집니다. 예, 그랬을 겁니다. 물론 이제 조사는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조사에 응했는지는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조사에 응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혹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고 답변을 하면 그 일로 인해서 또다시 또 어떤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진 학생들은 답변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피해자인데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답변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답변한 사람들은 결국 피해자라고 답변한 사람 그 숫자는 최소한의 수치라고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네. 그러면 교육당국도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지만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변호사님 관점은 어떤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우선 이런 폭력이나 언어폭력이나 또는 집단 따돌림 이런 현상이 없으려면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들은 대부분 은밀한 사각지대에서 일어나죠. 네. 학교 뒷뜰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뭐 이런 으슥한 곳. 그래서 이런 곳에 으슥한 뒷뜰에 다 CCTV를 설치해서 안전 인프라를 설치해 놓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 학생, 가해 학생이라고 보는 그런 폭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폭력에 의해서 피해받는 학생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폭력에 대한 고통의 감수성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이 가해 학생들은 자기가 가해하는 행동에 의해서 상대가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를 전혀 몰라요. 심지어는 자살을 했는데도 가해 학생은 무슨 장난인데 그런 거 갖고 자살을 하나, 오히려 피해 학생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행에 대한 감수성 교육도 좀 해야 되고요. 또 피해 학생에 대한 그런 보호 교육도 좀 해야 되고, 또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기관과 연계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교육의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와 가정과 학생, 이게 삼각형이 이루어져서 결국 이 삼각형이 선순환이 잘 돼서 서로 협조해서 이 폭행을 학교에서 결국 추방해야 되겠죠. 최근까지도 이 왕따 때문에 투신한 중학생 소식을 보면서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참 학교 가는 것이 두려운 아이들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학교 폭력이 제로되는 날까지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타인과 더불어 사는 게 세상이다. 인간이란 뜻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떤 경쟁자로 보지 말고 같이 함께 가는 동반자고 또 친구고 동급생이다. 또 100세 시대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같이 갈 친구라는 것만 안다면 결국 학교 폭력은 많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자살한 학생은 엘리베이터로 15층을 올라가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엘리베이터 안에 CCTV의 사진에 보면 결국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나가서 다시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했어요. 거기서 그냥 투신을 했죠. 그 투신한 학생이 쓴 결국 그 유서에 보면 자기는 너무 외롭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외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왕따의 고통을 결국 조사를 해보면 가해 학생만큼이나 너무 힘들었던 것은 자기가 왕따나 그렇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같은 동급생들의 무관심한 눈빛과 행동이 너무 고통스럽대요. 네. 주변 사람들이, 저 주변 친구들이 전혀 말리지도 않고 그냥 방치하는 그 태도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왕따 당하는 이런 경우에는 단 한 명의 친구만 있어도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왕따의 방법 중에 하나는 명찰에다가 친한 친구 이름을 적게 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를 왕따시키면 거기에 적힌 친구도 왕따시킨 거니까 자존심에 어떤 상처를 받는 거라서 서로 친구와 친구를 엮어놔서 서로 만약에 왕따나 그런 폭행이 있으면 그 친구가 학교에 신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연계를 하나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특히 크리스찬들의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친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영원 불면의 친구 한 분은 꼭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무가 네. 그렇게 왕따 당하는 사람들한테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이 뭔지도 알려주면서 네네. 그러면서 정말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피해 학생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네네. 그리고 가해 학생들은 잘못하면 전과자가 돼요. 그 그렇죠. 일로. 그러니까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서 너희들 이 일로 인해서 너희들의 인생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피해자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알려서 가해자의 부모한테도 알려줘서 결국은 가해자의 부모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서로 잘 친할 수 있게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게 서로 관심을 갖는 것이 네.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행복하지 않다는 자녀들을 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누리는 자녀들이 되도록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함께 노력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